자, 보자. 이제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는데, 얘들아. 사실 앞부분 줄거리는 이 작품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힌트가 돼. 그래서 잘 따라가면 돼요. 자, 일단, 앞부분 줄거리에 이 사람이 지금 남원이면 어딘지 알지?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선에 있는 거야, 지금. 자, 남원 사람인 채척은, 그러니까 이렇게 남원이라는 뭘 집어넣고 있니? 구체적인 지명. 너희는 어디 표시냐면 12페이지죠. 13페이지에 보시면 전개 부분부터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앞부분, 발단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생략되어 있어. 맞지? 거기서 볼게. 앞부분 줄거리. 자, 남원 사람인 채척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서 이렇게 구체적 지명이 나오게 되면 뭐를 부여하니? 사실성을 부여해. 그러니까 좀 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거지요. 어디 지명, 그 다음에 언제 이런 것들. 자, 채척 부친의 친구인 정세권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 정세권의 친척이자 가부인 심씨의 딸 오경에게 구애의 쪽지를 받아. 야, 봐봐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경에게서 구애의 쪽지를 받으니까 사실 처음에 누가 먼저 남자에게 연애를 건 거야? 오경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인물이라는 얘기지? 적극적인 인물이에요, 조금. 이게 약간 자신의 애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사람한테 제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여인인 거지. 그 당시에 보기 드문 약간 캐릭터인 거죠?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니? 네. 오케이. 자, 그 후 채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정세권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의 결혼은 순탄하게 된 거야.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지만 자, 혼인날 기다리던 중 채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의병으로 전쟁을 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첫 번째 얘네들이 뭐가 돼?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별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근데 이게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배경 때문에 이별을 하게 돼. 자, 전쟁에 나가게 된다. 자, 혼인날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심씨는 부잣집 아들인 양샘을 사이로 맞으려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혼인날을 기다리다가 아예 결혼식을 올리고 간 건 아니야. 이거 잘 읽어야 돼. 처음에 결혼식을 한 다음에 의병으로 간 게 아니라 전쟁에 이제 혼인 날짜가 되기 전에 끌려간 거지. 근데 이제 안 돌아오니까 다른 집으로 이제 시집 보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끝까지 뭐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경은 채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했죠.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어떤 그 적극적인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처자들 몽석을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중 또 뭐가 일어납니까? 정유재란이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임진왜란이었을 거야. 자, 그래서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다시 두 번째 이별. 자,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는 또다시 이별. 자,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이 작품은 지금 뭐지? 만남, 이별, 재회, 이별. 이런 구조의 반복.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일대기적으로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영웅담의 구조랑은 좀 차이가 있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그때가 나오지. 그럼 이야기가 전환돼요. 그때가 나오지. 그럼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다는 거 보면 돼. 자,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인여인을 이끌고 남원성에 나와 금석교 아래에 말을 시키고 있었다. 자, 채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이게 사실은 이 중국말을 하게 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얘의 운명이 어떻게 갈 거구나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지. 중국말을 해. 채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이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이 중국에 바로 누가? 채척은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갑니다.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으며 또 채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자, 나는 오총병의 천총 여유문이라 하오. 자,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냐면 채척을 도와주게 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집은 절강성 요흥에 있는데, 자, 요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얘들아. 자,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그럼 최척은 어디로 간다는 거죠? 중국.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은 하다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 라고 얘기했었지? 지기지우 뭐 이렇게. 자, 마음을 알아주는 거 지기지우. 이렇게 어떤 그 벗을 훈련 나하고의 마음이 통하는 벗을 의미하고 있는 거 있지요? 이거 지기지우. 그다음에 이거와 유사한 의미는 뭐니? 뭐 금난지교 이런 표현도 되게 많이 있어. 어떤 좋은 벗. 자, 먼 곳이건 가까운 것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옹색하게 살 이유가 무엇 있겠어? 이윽고 채척에게 말한 피를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갔다. 자, 한마디로 뭐 하자는 거죠? 이리저리 우리가 가고 싶은데 떠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자. 이제 채척이 나왔지. 자, 채척은, 자, 여기 나오지. 채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하며 아까 얘기했었던 그 고전소설의 특징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이제 인물 유형. 우리는 이런 인물 유형을 뭐라고 얘기했죠? 제자, 가인, 형. 이게 바로 고전소설의 전형적 인물이에요. 자, 여유는 이런 채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에다 너무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지. 얼마 뒤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유문은 채척에 전사한 병사 한 사람 대신 명부에 끼워 넣어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 요흥으로 가서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했어. 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채척의 행적이야. 자, 여기까지가 채척의 행적이었어. 채척은 어디로 갑니까? 요흥으로 가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 여기 분석 노트 Q&A 한번 보자. 자, 앞부분의 줄거리에 대한 1번, 2번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해보자. 자,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현실감을 부여했다. O. 그 다음에 전란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O. 자, 전쟁 장면의 구체적 묘사를 통해 사건의 긴박함. 여기 긴박함 없어. 왜냐면 직접적인 전쟁 씬은 있니 없니? 없지. X. 자, 그 다음에 1번, 2번을 통해서라고 얘기했었지. 여기서 1번은 뭐였어? 심시에 따라 오경에게 구애의 쪽지를 받아요. 그럼 오경은 채척을 끝까지 기다려서 혼인을 하지요. 자, 자신의 뜻에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러한 성격을 적극적인 성격이고 또 자신의 의지대로 뜻한 바를 이루지 이런 인물을 의지적이고 강인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지? 이제 갑니다 이제. 그때 마침 봐봐 이거 봐봐 그때 마침 줄쳐볼래? 그때 마침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아주 그때 마침 아다리가 맞게 또 이 사람이 딱 명나라 장수가 지나가니 우연성이야. 이런 게 사건의 우연성을 알려주는 부분이야. 자, 만약에 얘들아 시험 부분은 그냥 우연성이라고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바로 이렇게 보자 얘들아. 그때 마침이라는 이 표현은 일종의 사건의 우연성을 나타내고 있는 표지와 같은 기능을 하지요. 그러니까 표지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떤 사건으로 가려고 해 라는 신호 같은 것들이야. 그렇지? 알아둬야 돼. 우연성.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채척. 그 다음 우리 이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서술상의 특징으로 옳은 거 모두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이라고 얘기했지? 자, 일단 대화를 통해 주인공의 처지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니? 여기서는 X지. 그냥 왜냐면 서술자가 다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 인물이 겪는 사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얘들아. 인물이 겪는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는 뭐냐면 야 얘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 자,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선생님이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소설에서요.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물 제시 방법. 근데 대체로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친절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치? 자, 우린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을 말해주기라고 얘기하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직접적 제시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제시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게 되면 설명하기.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말해주기하고 직접적 제시는 누가 해주는 거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다른 표현으로는 요약적 제시라고 얘기해요. 다 같은 표현이야. 말해주기, 설명하기, 직접적 제시, 요약적 제시. 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서술자가 서술하면서 다 제시하는 방식이야. 자, 근데 서술자가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대사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그 인물의 심리라든가 성격을 유추하는 거지. 우리 이걸 뭐라고 해? 보여주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접적 제시. 간접적 제시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얘는 극적 제시. 극적 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서술자가 직접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인물의 대화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받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 유추하는 거지, 독자들이. 자, 이건 어떤 방법으로?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독자들이 유추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서술자가 채척에 대한 행적을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여유는 만났고 여유는 이런 사람이야. 그치? 이런 거 서술자가 다 얘기해주고 있지. 말해주기. 그래서 요약적 제시라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니은.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제시했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고 있냐? 아니야. 이 작품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공간적 배경이 조선에서 중국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은 채척이 여흥으로 건너가고 있지. 그 다음에 명나라의 장수를 만나게 돼. 알겠습니까? 기억해두세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드러나고 있는 채척의 인물 유형은 제자, 가인. 이게 고전소설이 가지고 있는 전형성이라고 얘기해. 전형성. 이제 가보자, 이제. 야,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 여기는 채척에 대한 행적이 밝혔지. 끝났으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 이제 가족들로 갑니다. 자, 이에 앞서 채척 일가가 외적에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자, 채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가 역경 감시를 소홀히 했다. 이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서 어떻게 하지?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외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국어를 하다 이거 봐봐. 영곡사에 이르렀지요. 자, 봐봐. 영곡사에서 이제 우연찮게 자, 봐봐. 이게 되게 웃겨. 그러니까 이게 옛날 고전소설의 특징인데 어쩌면 때마침 가는 길에 영곡사에서 뭐가 들려? 응애! 들리는 거야.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 사실 절에서 애기 울음소리 들릴 일이 있냐 없냐? 별로 없지. 자, 그런데 영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라고 얘기했죠. 자, 심씨가 울며 채숙에게 말했다. 더 웃겨, 이 할머니가. 애기 울음소리가 사실 비슷하거든요. 아니, 저 울음소리는 우리 몽이의 울음소리 아닌가? 또 이래. 어떤 아이의 울음소리에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을까요? 야, 원래 애기들 울음소리가 똑같아. 그치? 우연찮게 들렸는데 우연찮게 들은 애기가 또 우리 애기랑 똑같아. 어떻게? 채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이거지? 뭐니? 사건의 우연성. 자,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종이 한 장을 주웠는데 로또 주소였어. 번호였어. 날짜가 안 지난 거네? 우연찮게 넣었는데 나중에 번호가 맞았어. 야, 이거 완전히 천운이지. 그렇지 않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굉장한 이건 엄청난 천운인 거지. 자, 여기서도 보면 야,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산가족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돼? 만났어. 우연히 가다가. 자, 채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아이고 아까야 우리 헤어진 줄 알았더니 너무 웃긴 게 애기들은 보통 이렇게 구출받기가 쉽지 않잖아. 근데 얘가 또 어떻게 절에까지 가 있니? 자, 보자. 그리고 또 사연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연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사연을 알려줄 사람이 등장해야 되겠네요? 때마침 누가?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어? 라고 했더니 누가 등장하지? 혜정이라는 승려를 쑥하니 집어넣지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니? 보조적 인물이라고 얘기해. 고전소설에 잘 등장하는 일종의 장치거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할 때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냥 불쑥불쑥 집어넣는 거야. 뭔지 알지? 어떤 개연성 있거나 필연적인 이유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거지.
제가 길가의 시체 더미 속에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하여 거두었습니다.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최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씨와 번갈아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 집 가족 관계가 되게 희한한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아버지하고 장모가 또 이렇게 아기까지, 그러니까 외가하고 친가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각각 아버지 어머니 따로따로 만났어.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지? 그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라고 얘기했지? 또 전환됩니다.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어. 누구에게로 간다? 오경. 자, 이제는 이제 채척에 대한 행적을 밝혔어. 그 다음에 이제 채척의 가족, 부모. 채척의 부와 장모의 행적. 여기 있었지. 그럼 채척의 부와 장모는 어디 있는 거야? 저 섬진강 일대를 지금 피신하다가 만났으니까 조선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조선에 있어. 자, 이때 오경은 자 외적을 만나네요. 도누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도누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얘들아,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또 오경은 운이 좋은 거야. 누군가를 죽이고 해치는 사람이 아닌. 본래 장사꾼으로 향해를 능숙했으므로 외장, 소서, 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달. 너희 그거 알지? 용병처럼 전쟁이 되게 되면 이게 원래 군인 출신이 아닌데도 풀려나가잖아. 왜냐면 채척도 그래서 전쟁에 끌려나가는 거잖아. 징용 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래는 장사꾼이었는데 전쟁이 되면서 전쟁의 어떤 소서 행장이라고 해서 이제 수장이죠. 배를 모는 이런 선장으로 발탁이 됐다라고 얘기했어. 자, 도누는 자 또 오경이 마음에 들어.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이상한 상상할 수 있잖아. 뭐야? 여자잖아. 여자인지도 모르죠. 왜? 오경이 남장을 하고 다녀. 남장을 하고 다니니까 얘가 여인인지는 모르는데 왜 이런 애들 있잖아. 왜 남자인데도 되게 연약한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도누가. 근데 이게 생각을 해봐라. 고전소설에선 자기 입맛에 맞게 사람들을 그렇게 그려놓잖아. 자, 하물며 있지. 홍계월전이라는 고전소설이 있거든. 홍계월전의 주인공이 홍계월이니까 여인이 있거든. 근데 걔가 어릴 때 버림을 받아. 근데 이제 누가 얘를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서 그 보국이하고 평국이야. 그 주인공의 이름이. 그러니까 보국이로 이름을 잘 알아. 계월이라는 인물이 보국이라는 이름으로 자라게 돼. 평국이네 집에서. 자, 평국이 보국이지. 형제처럼 자라는 거야. 생각을 해봐.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어떻게 여자아이라는 걸 몰라? 옷 갈아입히고 먹이고 했을 거 아니야. 신기하지 않니? 고전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의심 안 해봤어? 얘가 처음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양육자가 데려가서 아기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우거든? 근데 걔가 클 때까지 남자인 줄 아는 거야. 말이 돼? 믿어지지 않아.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우리 필연적인 게 떨어지는 거지. 아니 어떻게 키우는 동안에 얘가 여자라는 걸 몰라? 그래서 얘는 평국이랑 보국이랑 이름으로 남자 형제처럼 지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얘네들이 서로가 장원급제까지 해. 나중에 이제 이 보국이가 여인인지 모르고 장원급제하고 평국이는 항상 이제 보국이보다 밑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보국이는 대장으로 앞서서 나가게 되고 평국이는 이제 부원수로 나가게 되는 거지. 근데 전쟁 중에 얘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아파요. 그때 이제 여인인 걸 알게 돼. 맥을 짚고 살게 돼. 엄청나지. 그러니까 고전소설의 그 엉성함이란 왕이 완전 끝판이지. 생각해봐. 어떻게 여인인 걸 몰라. 근데 오경이도 봐봐. 남장을 해. 남자인지 아는 거야. 도누가. 자, 이제 보자. 영민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다. 여기서 마음에 들었다는 건 여인으로 마음에 든 게 아니야. 그냥 똑똑한 녀석이네.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거야. 자, 그래서 훅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어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 근데 약간 보면 약간 여리여리해 보이는 거야. 자,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꿈에 나왔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오경의 꿈이 장육불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했었지. 오경의 꿈은 어떤 구실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들이 만날 암시. 다시 만날 거야 라는 어떤 암시의 구실, 그러니까 복선구실이라고 보면 되겠지. 복선의 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경의 꿈은 이제 채척과 가족들이 다시 만나. 가족들이
가족의 만남을 암시하는 거죠.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냐면 일종의 이제 죽으면 안 된다라는 약간 필연적인 거를 이렇게 꿈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고전은 약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 아주 없지는 않아. 알겠니? 자, 가볼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오경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았다.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 자, 그러면서 뭐래? 그러니까 나고야라는 여기부터 이제 나고야니까 일본이야. 자, 그럼 일단은 오경은 어디에 있는 거지? 오경이라는 인물은 일본에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거기 이제 또 OX 문제 Q&A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 1번부터 3번까지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야. 자, 1번은 뭐니? 자, 외적에게 병 들고 있다가 잠시 소홀히 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뭐냐? 도망갔으니까. 몽석이를 만날 수 있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몽석이를 만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만약에 풀려나지 않고 자기 도망가지 않았으면 만날 수 있니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채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필연성이 아니고 우연성. 그치? 자, 세 번째. 전쟁의 참혹성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했거든. 제가 길가의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맞아. 시체 더미 안에서 이 애기를 구했대. 사실은 직접적인 장면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전쟁의 참혹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시체 더미 안에서 애기가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지. 자, 채숙과 십시가 몽석을 만나게 되는 것은 어디? 연곡사. 자, 우리 이런 한자성어는 사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수능에서는 한자성어가 안 나와. 근데 내신에서는 한자성어 물어봐. 자, 이래서 알아도 하늘의 도움이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이런 경우에는 천호신조라고 얘기해. 하늘이 도왔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오경의 조력자. 자, 이 부분에 대한 1번부터 3번까지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오경의 조력자가 등장한다. O. 맞지? 누구? 도누란 사람. 도누가 전쟁터에 오게 된 사연이 소개된다? 라고 하는 거. 원래는 외장 소서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했다. 그 다음에 오경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꿈속의 인물을 통해서 자,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지요. 왜냐면 여기서도 야, 너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대화지만 그 밑에 오경이 꿈에서 깨고 나니까 그 꿈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없으란 법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일종의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 맞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O의 이유는 참 이거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더라. 잠깐만. 오경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꿈속 인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서술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거 그 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물이 대사를 통해서 전달한 거니까 간접적인 제시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보여주기나 이런 것들은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니? 이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로 제시했으니까 이건 직접적 제시로 보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이거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꿈속 인물을 통해서니까. 자, 5의 이유는 자, 오경이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다. 얘는 왜 그래? 가족을 잃은 슬픔과 원통함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6. 오경의 꿈. 되게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오경이 훗날 가족과 만날 것을 뭐하는? 복선구실을 하는 역할. 암시하는 복선. 그러니까 얘들아, 암시랑 복선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암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가 이제 어떤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만 제시하는 게 암시고 복선이라는 말은 좀 더 문학적인 전문 용어거든. 장치야.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복선. 그러니까 암시의 장치라고 보면 돼. 알겠니? 그 다음에 7. 오경의 태도는 어때? 그냥 그래 우리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지. 자, 이제 봅니다. 이제 도누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다.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달리 남자가 없어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해. 오경을 남자로 알았기 때문에 여기 그 자기 아내 있는 방은 못 들어오게 한 거지. 자, 오경은 도누를 속여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야, 이렇게 힘쓰는 일은 못했다 이거야.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 야, 여기서도 의심이 가야 되지 않냐? 보통 일반적, 뭐야 이거? 뭐 이럴 텐데, 그래? 밥 지어. 에이, 조선에 그런 남자가 어딨어. 그냥 되게 허술하게 짝이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고전소설의 매력이죠. 왜냐면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은 막 죽여도 돼. 그리고 살리고 싶으면 갑자기 살아나.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날 수 있어. 점찍고 나타나. 알지? 알아요? 그리고 알고 보면 나중에 쌍둥이 동생. 알고 봤더니, 알고 보니 쌍둥이 동생이었어. 잃어버린 동생이었어. 찾았어. 다시 만나. 야, 고전소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넣었다 뺐다 아주 괜찮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시시하지. 왜? 약간 구성이 엉성한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타이트하게 뭔가 이렇게 치밀해야 되잖아. 요즘 드라마나 요즘의 소설들은 굉장히 치밀해 얘들아. 그런 구성이 사람들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고전은 어떠니? 너무나 뻔하잖아. 그치? 어떤 일이 예상될 거라는 게 너무나 뻔하게 예상되지.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있어.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 보통? 근데 고전소설 어려워하는 거 내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그 정규반 친구들한테는 내 누누이 강조하지만 고전소설은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학습이야. 고정돼 있어. 고정이 뭐야? 바뀌지 않아 잘. 근데 그 중에서 고정되어 있는 거에서 약간 예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만 기억하면 돼. 보통 이런데 얘는 이런 게 조금 다른 거하고는 다르네. 그치? 영웅담 소설이 대체로 많은데 얘는 영웅은 아니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약간 고전 소설이 가지고 있는 정형성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들을 주력해서 기억을 하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고전도 사실 아이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얘는 안 어려워. 근데 너가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 출제가 되고 있는 고전 소설을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인물이 헷갈리는 거야. 선생님 도대체 조선 말도 안 나와. 고전 소설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계속 어때? 얘가 말이 상공이라고 했다가 아버지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또 대감이라고 했다가 막 이게 말이 바뀐단 말이야. 똑같은 사람을 지칭하는데 그 지칭하고 있는 약간의 호칭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인물의 행적과 흐름을 잘 파악하며 읽으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인물을 따라가는 게 핵심이야, 얘들아. 그래서 고전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근데 고전 속에서의 인물은 성격, 그 다음에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뻔해요. 그쵸? 근데 현대소설은 어떻죠? 조금은 개성적이고 독특하고 입체적이야. 그래서 현대소설이 더 사실은 어려운 거야. 인물을 파악하고 니네들의 시선으로는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지? 근데 고전은 어떻게 보면 어때요? 줄거리가 굉장히 심플하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경은 돈을 소개 이렇게 말했대. 넘어가. 또 여기서 넘어가. 여기서 의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의심해야지 재밌는 거잖아. 의심 안 해요. 돈은 또 거기도 마음씨도 착해. 퍽 가련히 여겨 오경에게 또 이름까지 지어줘. 사우라고 하는데.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배를 타고 장서하러 나갈 때마다 항해장이를 맡겨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니더라. 사실은 이 작품에서 이게 약간 어떤 필연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 왜냐면 아까 최척이라는 인물도 야 우리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어디든지 돌아다니자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오경이라는 인물도 일본에 머물지만 한 곳에 정착만 했다면 최척을 만나겠니 안 만나겠니? 못 만나겠니? 만날 수 없지. 그런데 야 항해장이라는 일을 맡겨서 약간의 어떤 복건성하고 절강성에 돌아다녔다는 게 일종의 뭐냐면 최척을 만날 수 있는 필연성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얘가 만약에 한 곳에 머물고서 정착해 사는 사람이면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말을 선생님들이 어렵게 꼬는 거지. 그래서 왜냐면 가락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중간고사가 되게 쉬웠으면 기말고사가 또 되게 어렵다거나 이렇게 약간 막 양극화를 보이는 경우가 되게 대체로 좀 있었대. 작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상황인지라 그리고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는 말을 조금 이상하게 만들면 어렵게 느껴지거든 사실. 문제의 골격은 똑같아. 근데 그 문제의 어떤 형식적인 측면을 조금 비비꼬면 어려워질 수 있죠.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자 이제 또 바뀌어요. 장면이 전환되죠. 그럼 지금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최척의 가족, 오경.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행적이 이제 딱 하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오경의 행적까지. 자, 이때 최척은 자 요홍에 머물면서 여요문과 의형제를 또 맺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척의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이 되는 거지. 자, 장면이 전환된다라고 해서 막 이 이야기가 긴장감 있게 흘러가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너희가 되게 중요한 게 있다. 고전 소설에서 가끔 가다가 막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소설들이 있어. 그러니까 장면의 전환이 빈번하다. 사실은 장면 전환이 빈번한 작품이 흔하지 않아. 뭐냐면 계속 소설이 장면이 뭔가 이게 컷 잘리듯이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 근데 가끔 가다가 현대소설에서 장면이 조금 이게 몇 번 정도 이렇게 바뀌는 소설들이 가끔 보여. 아주 가끔. 그래서 거의 빈번한 장면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적이 조금 달라지는 거지 장면 변화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알겠지? 그리고 서술자도 바뀌어 안 바뀌어? 서술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서 소설 속에 있는 서술자가 모든 이야기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형태야. 자, 여유문이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자, 이게 여유문의 동생이 또 있대. 그래서 최척에게 장가를 보내고, 그러니까 시집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지. 최척은 완강히 거절하면 이렇게 말했다. 약간 좀 의리도 있는 사람인 거죠. 부부간의 의리. 우리 일가족이 왜 저게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인이나 나 혼자 편안히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 자, 가족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데 상황에서 편히 살 궁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죠. 다현아, 자세를 좀 바르게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유문도 최척의 생각을 의롭게 하여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점잖은 사람이야. 그치? 막, 야, 너 안 그럼 나가. 내 말 안 돼. 이럴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존중해줘. 그러니까 되게 좋은 조력자를 만난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전 소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전형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자, 여유문도 최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다. 자, 그해 겨울. 자, 그해 겨울은 이제 시간의 흐름이야. 시간이 또 흘렀어.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여유문이 병으로 죽었다. 최척은 의탁할 곳이 없게 되자 양자강과 회수를 떠돌며 명승지를 두루 돌아보았다. 자, 영문을 보고 우열도 구경하며 원수와 상수에까지 이르렀고 배를 타고 동정호를 건너 악양루에 올랐으며 고소대도 올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생활을 한 거지? 정착한 삶을 산 게 아니라 봐봐. 그럼 오경이하고 최척이라는 인물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일종의 필연적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얘네가 어떤 한 곳에만 머물렀으면 만날 수가 없단 말이야. 얘도 역시 뭐 하는 역할을 해. 여기저기 떠들고 있어. 그러면 나름대로 작가가 얘네들을 이제 흥미롭게 언젠가 만나겠지 라는 거를 이제 부여하는 거죠. 자, 산과 강가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에 배회하기도 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래? 그러다 보니 훌쩍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이 들었다. 왜냐면 이제 인생이 허무한 거지. 왜? 요거? 이거? 보라색. 해삼도사 왕용이란 사람이 청성산에 응거하며 신비로운 선약을 만들어올 뿐 아니라, 이 사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약간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도교.
도교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지. 신선 노름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신선이 돼서. 그러니까 약간 초월적인 존재인 거잖아, 신선은. 신선이 술법을 지녔다는 말을 듣고 촉의 땅으로 들어가 그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 먹었다라고 얘기했어. 여기까지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전환이 돼서 채척의 여유문이 죽은 이후에 채척의 행적 가봅니다 이제. 자 1번의 이유는 자 도누는 왜? 오경이 남자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오경이 남자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이제 내시를 출입할 수 없게 만든 거야. 자 2번의 기능은 뭐야?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갈 때까지 항해장 일을 맡겨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지. 자 이게 뭐냐면 얘들아 사실 오경이 채척이 바다에서 만날 수 있게 된 이유라고 얘기했었잖아. 이건 오경과 채척의 제외에 우리는 이건 뭐냐면 일어날 법도 하구나. 그래서 약간의 개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아까 이제 필연적이라는 거는 인과관계의 분명함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개연성이란 말로 한번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개연성. 그러니까 일단 일어날 법도 하겠다. 왜냐하면 가만히 멈춰 있으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잖아. 자, 이 부분에 대한 1번부터 4번까지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오경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려 하고 있다. 맞아요? 여인이라는 걸 숨겼으니까. 그 다음에 도누는 오경의 정치를 눈치챘으나 모르는 척. 이거 오해하면 안 되더라. 도누는 몰라. 알지 않아. 남자인 줄만 알고 있는 거야. 자, X. 채척은 오경과의 부부간의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결혼하라는 것도 거절하지? 중국, 일본으로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지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척은 의탁할 곳이 없어. 우리 이럴 때 쓰는 말을 사고무친이라고 얘기하지? 아무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촉당으로 들어가서 술법을 배우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채척이 뭐가 되고자 하는 거니? 신선이 되고자 한다. 자, 우리 이제 Q 부분은 좀 기억해둬야 돼, 얘들아. 이 부분에 나타나 있는 서술상의 특징 옳은 거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고 얘기했지? 자, 일단 구체적인 지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얘들아. 어디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사실성 높이는 기능 하는 것 맞음. 그 다음에 채척의 유랑생활을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별표.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지, 서술자가. 요약적 제시 맞습니다. 근데 시간의 순서를 바꿨다? 이건 역수행적 구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X. 자,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포함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건 액자식 구성인데 절대. 액자식 구성 아니고 순차적 구성이라고 얘기했었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이때야. 우리 오늘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송호까지 읽읍시다. 그러니까 송호란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 거죠. 보조적 인물도 드러나. 왜냐하면 지금 이제 채척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떠나고 말도 안 되는 신선의 세계로 가겠다고 하니까. 성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가 학천이고 이것도 역시 요약적 제시야. 인물 제시 방법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인물 제시 방법이 여기서도 역시 요약적 제시로 이루어져 있다. 호가 학천이고 집은 항주 용군문 안에 있었다. 자, 경전과 역사에 해박했고 공을 세워 명성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저수를 업으로 삼았다.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다. 자, 어때? 서술자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주고 있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약적 제시라고도 얘기하고 직접적 제시라고 얘기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설명하기라고도 합니다. 알겠지요? 자, 대사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극적 제시인지 인물 제시 방법이 이와 같은 걸 골라봐.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꼭 기억해둬야 돼. 자, 저수를 업으로 삼았고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채척과는 서로 지기지우.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서로가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구. 지기라고 인정하는 사이였기 때 채척이 촉당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술을 들고 찾아왔어.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인 거지. 술을 마셔 얼근이 취하자 송호가 채척을 친근하게 자로 부르며 말했다. 백승,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 이웃이 된단 말인가? 나와 함께 배 타고 5월의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며 남은 인생을 즐기는 게 새 상사에 통달한 사람의 할 일이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무슨 신선이야. 나랑 그냥 떠들면서 그냥 장사하면서 그냥 우리 현실에 여기에서 맞춰서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이죠? 사실은 오경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개연성을 또 부여하는 인물이 되는 거지. 그치?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얘가 이런 마음을 먹겠어? 자, 여기까지 경자년 1600년 여기서부터 자, 요거까지는 보자 얘들아. 이거는 이제 사실성을 부여하는 거죠. 좀 약간 구체적인 시간적인 의미를 제시하면서 뭐 하고 있다?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 다음 부분에 나머지 부분을 읽을게. 지금 얼마 안 남았어. 다음 주에 나머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첫사랑 부분을 할 거거든? 첫사랑 진도 나가니까 그 부분 첫사랑이 너희가 아니구나. 첫사랑은 니네가 아니구나. 그 다음 지금 어디 진도 나가 또? 첫사랑이 너희가 맞구나. 왔다 갔다 한다. 헷갈려. 지금 목표. 자, 그러면 아직 문법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어? 자, 그럼 숙제 있어. 지난 시간에 얘들아, 그리고 우리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내가 문자를 보낼 테니까 꼭 책을 받으러 와. 수요일 정도 받으러 오면 좋을 것 같아. 그 64페이지부터 지난번에 78페이지까지 했거든요. 78페이지부터 78페이지부터 이제 쭉쭉 해도 될 것 같아. 72페이지부터 92번까지. 그러니까 이 책이 7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다시 말해주세요. 92페이지까지. 72부터요. 78. 왜냐면 지난주에 너희가 77페이지까지 했거든? 그래서 오늘은 92페이지 92번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예. 셔틀 타는 친구 있어? 셔틀 안 타요? 92번까지 하면 돼. 78? 92페이지에 92번. 92페이지? 지금부터요? 아니. 너희 지난번에 그 자화상 했잖아. 자화상 한 부분이 71페이지까지 했어? 너희 77페이지까지 했어. 그치? 78? 9페이지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까지는 어디까지 돼 있으면 되냐면 93페이지까지 돼 있으면 돼. 93페이지가 92번이거든. 78페이지부터요. 그렇지. 채점도 해오는 거죠? 채점도 해오는 해와야지. 왜냐면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모르겠는 거는 찍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전송하시면 돼요. 오픈 채팅방 가면 정소영 가라코를 치면 오픈 채팅방이 나와. 오케이? 선생님이 일단 그 링크는 우리 친구들은 빠진 부분 있지. 그거는 내가 시간 정해가지고 잡을 테니까 일단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넘어갑시다. 다다음 주하고 잡을게. 알겠죠? 오케이. 거 맞아? 수고했어.